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13장의 관계사 나갈 차례예요. 근데 이제 관계사 부분을 이제 진도를 쭉 나갈 건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 관계사하고 의문사가, 형태가 똑같아서 이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문사 부분은 좀 기초 부분이긴 하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 들어가기 전에, 책에는 125페이지에 간단하게 이제 의문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기초 부분이라 해서 간단하게 나온 거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 관계사의 비중만큼이나 어떤 면에서 더 큰 비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의문사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기초 부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제 관계사를 다 배우고 나도 이 의문사하고의 구별이 안 돼 버리면 이 관계사를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 관계사 배우기 전에 의문사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관계사를 할 테니까 의문사 부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도 되고 하니까, 기초가 약간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이 의문문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그 막히는 문장 없이 쭉 그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요. 125페이지 보세요. 거기 의문사라고 그래서 이제 의문 대명사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우리 대명사 시작할 때 대명사는 종류가 총 5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2가지가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의문 대명사랑 관련된 얘기를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 관련되는 걸 배울 거고. 근데 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이제 다 범위가 좀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무슨 말인가 잠깐 보세요. 영어가 좀 어렵고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들이 좀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다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의문사라고 하고 관계사라고 해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의문사는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거예요. 관계사도 마찬가지고, 의문사의 종류가 3가지예요. 관계사의 종류도 3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문사의 종류 3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관계사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의문사라고 그냥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대충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 이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그리고 이 의문 형용사, 이 차이점을 아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맞출 때 분명히 쉬운데 내가 못 맞추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사라는 말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을 배우는데, 그러다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야.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관계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이 명칭을 한번 보세요. 의문이라는 말은 물어볼 때 쓴다 해서 이건 내용이랑 관련되는 거고,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는 완전히 다른 단어, 완전히. 이건 명사, 이건 형용사, 이건 부사요. 그러면 명사는 쓰임이 뭔지 다 알잖아요? 형용사의 쓰임은 명사랑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부사도 당연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오히려 의문 부사와 관계 부사가 품사가 같은 거예요. 부사라는 점에서. 의문 형용사와 관계 형용사가 품사가 같고, 의문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가 품사가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명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역할이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동격, 전사의 목적어. 의문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의 하나란 말이에요. 대명사. 대명사의 종류가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의문부사, 관계부사는 대명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사를 배운다 했지 의문 대명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를 배운다는 얘기는 의문 대명사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의문 형용사도 있고 의문 부사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이제 큰 타이틀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관계사라는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관계대명사가 있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관계부사도 있다고요. 관계 형용사도 있고. 핵심은 이거예요. 의문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 셋을 완벽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관계사 가서도 그대로 똑같이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배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핵심이 바로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요 차이점, 의문 형용사 차이점, 이걸 정확하게 이 시간에 알아두면 그걸 그대로 또 관계사 가서 의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요 차이점을 또 정확하게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면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의문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외우세요. 1번에 의문사의 종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의문 대명사. 옆에 5단어 있죠? 그 중에서도 후, 후주, 훔 세 단어는 사람을 몰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훔 옆에서 끊어 놓으세요. 후, 후주, 훔 요 세 단어는 사람을 몰랐을 때 쓰는 의문사, 의문 대명사고 사람 대신에 쓰잖아. 사람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대신에 쓰니까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휘치와 왓은 물건, 사물을 몰랐을 때 사물 대신에 쓰는 거. 똑같은 관계대명사지만 앞에 세 개는 사람을 몰랐을 때, 휘치와 왓은 사물을 몰랐을 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단어 뜻은 다 알 거고 누가 누구의 누구를 그리고 어느 것 무엇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의문 형용사라고 보세요. 의문 형용사는 의문 대명사에 있던 단어 중에 세 단어를 뽑아서 의문 형용사라고 그랬는데 거기 의문 대명사에 후, 후수, 훔에 후주 있죠. 그리고 방금 의문 대명사라 했던 휘치하고 왓 두 단어 있죠. 요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의문 형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 5단어 중에 세 단어가 의문 형용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되면 그 세 단어는 구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 단어가 의문 형용사라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세 단어는 의문 형용사구나. 명사가 없으면 의문 대명사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법이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도 똑같거든요. 의문대명사 5단어가 관계대명사로 그대로 쓰여요. 의문형용사 3단어가 관계형용사로도 그대로 쓰이고 그러면 또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는 또 3단어가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구별하냐? 방금 구별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관계형용사라면 뒤에는 명사가 온다고. 관계대명사라면 명사가 없고 그래서 명사가 있냐 없냐 가지고 있냐 없냐 가지고 형용사 대명사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의문 부사 when, where, why, how는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랑 겹치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구분이 완벽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워요. 의문 부사의 뜻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뜻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 이런 구별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의문사의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종류 차근차근 보세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부가의문문, 선택의문문, 간접의문문, 수사의문문 이렇게 되거든요. 간접문하고 수사의문문은 우리가 이제 잠깐 배울 건데 그 위에 있는 의문문 4개 있죠. 이게 다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초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 잠깐 살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잠깐 보세요.
대신 이렇게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보고서, 그 특징만 간단하게 안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문에는 제일 기초적인 의문문이 이거예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번째가 의문사 있는 의문문.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맨 처음에 이제 주어동사 순서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잖아요. 평서문.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고쳐라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이거를 의문문으로 고쳐라 이랬을 때 그 의문문이 바로 이거예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게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이라고 있고 이제 대신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으세요.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책에 있는 거하고 약간 바꿔서 수사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뉘는데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잠깐 봐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평서문 중에 여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있거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으로 고치는 게 아주 쉬워요. 대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으로 고치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완전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를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문문의 간단한 예문이에요. 탐, hates, h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탐은 그녀를 싫어한다. 이게 이제 평서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고쳐라.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조동사 do를 사용해요. 이건 우리 예전에 조동사 편에서도 충분히 했어요. 조동사 do를 사용해. 그러면 hates에 s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가 현재라서 일반 동사에 s를 붙여놨죠. 그럼 이걸 의문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do인데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에다 es 붙인 does를 쓰는데 바로 일반 동사 앞에 여기다 does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고칠 때 주어랑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문문이에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조동사 does를 주어 앞에 써요. 그리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화야죠. 그래서 hate 하고 her. 이게 바로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만약에 탐이 그 여자를 싫어하는데 탐이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누구를 싫어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때 의문문을 쓰면 그게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면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쳐. 이런 식으로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으로 먼저 고친 다음에 여기서 의문사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여자는 사람이죠. 그리고 hate의 목적어야. 그래서 목적어인데 사람이니까 이거 대신에 의문사 who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을 의문사로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의문사가 의문문에서는 문장 맨 앞으로 간다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whom 하고 이제 나머지 그대로 does, 탐, hate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 뜻이 이렇게 돼요. 탐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거야. 탐은 그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라는 대답이 추가로 나왔죠. 이런 게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드는 과정 한번 쭉 봤잖아요. 자, 여기서 평서문을 그냥 의문문으로 고쳐라? 그럼 이게 바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서 뭔가 구체적인 걸 몰랐을 때 의문사로 바꾼 거. 요 문장이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의문문이고 이것도 의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가 없고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대답에서 나와. 대답. 탐이 그녀를 싫어합니까? 싫어하면 yes, he does. 한번 나온 명사가 또 나오면 대명사 쓰는 거죠. 안 싫어하면 no, he doesn't. 이렇게 나온다고요. 탐이 그 여자를 싫어합니까? 싫어하면 예. 아니면 no. 아니요. 그는 그 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대답이 yes나 no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사 있는 의문문. 탐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똑같은 의문문이라서 그냥 대답을 yes, no로 한번 했다 해봐요. 탐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응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면 물어보는 거랑 대답이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래버리면. 그래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가야 돼요. 물어보는 걸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탐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그럼 탐이 그 여자를 싫어합니다. 해서 탐 hates her.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대답이 yes나 no로 나와야 되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대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자, 간단하게 특징 정리해줬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정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약한 분들은 조동사 공부를 다시 하라고. 조동사 do 할 때 바로 이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특징을 적었으니까 이제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신경 쓰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의문문 이 두 가지를 지금 먼저 정리하니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특징을 적어놔요. 간단하게. 제일 기초적인 의문문이라 했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대답이 yes나 no로 나와요. 그런데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이게 이 두 의문문의 특징이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요. 자, 그 다음. 좀 이따가 이제 예문 보고 좀 연습하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의문문 중에 하나인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말에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하고만 연결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수사 의문문은 형태만 의문문이에요. 형태만 의문문이고, 실제로는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은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거야.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의 의문문이 수사 의문문이에요. 반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형태는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평서문이에요. 그런데 반어적으로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해놔요. 만약에 의문문에 낫이 없는 긍정문이었다. 의문문 중에. 그런데 그게 수사 의문문이라면 반어적으로 강조한 거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부정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할 때 바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거니까 예문을 보고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의문문에 낫이 들어있는 부정문이었다. 근데 그게 수사 의문문이라면 반어적으로 또 강조를 한 거니까 형태는 부정문이지만 실제 내용은 긍정의 뜻이에요. 이런 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뿐이라고. 그럼 이제 이것도 예문 보고 이해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의문문의 종류 중에 간단한 건 이제 먼저 했으니까 밑에 예문을 보세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예문에 처음 5줄에 총 10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약간 어려운 문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해보세요. 다 읽어본 후에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첫 문장. What is your father? 아까 what은 사물을 몰랐을 때 쓰는 의문 대명사라고 그랬죠? 근데 what을 사람이랑 같이 쓰면 직업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무엇이냐? 이게 너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자, 오른쪽.
What day is it? 여기 what이 바로 의문 형용사예요. 구별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지 잘 생각해봐요. 의문 대명사 what과 의문 형용사 what의 구별은 뒤에 명사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what day라고 명사가 있죠. 여기 what이 의문 형용사. What day is it? 이것도 잘 기억해둬요. 요일 묻는 거예요. 날짜 묻는 게 아니고요. 무슨 요일입니까? 이런 뜻. 자, 다음 줄 Whose book is this? 이랬죠. 요때 whose를 의문 형용사라고 해도 되고 조금 정확히 말하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의문 대명사 중에 소유격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whose는 뒤에 명사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whose를 의문 형용사라고 이제 속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별을 어떻게 하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book이 있으면 소유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whose가 이제 의문 형용사적 성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해석이요. Whose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자, 그 문장 보세요. 여기 whose를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결론은 소유격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는 이거를 의문 형용사에 속한다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의문 형용사하고 의문 대명사 구별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장은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whose is 여기 book을 이리 뒤로 돌려 this book 이렇게. 그러면 이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whose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의문 대명사에 속하는 거고 이건 의문 형용사에 속하는 거다. 차이점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의문 형용사로 보고 명사가 없으면 의문 대명사로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whose 뒤에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을 물어보는 거고 whose 뒤에 명사가 없으면 뜻이 이거예요. 누구의 것. 소유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해석이요. 이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 다음 오른쪽 문장 What brought you here? 이 문장이 바로 물주구문이에요. what이 주어거든요. brought이 동사고 의문문 중에 좀 특별한 문장이에요. what이 주어고 brought이 동사. 근데 what은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 쓴다고 그랬으니까 what이 바로 주어니까 바로 물주구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주구문 배운 거 기억나나 보세요. 주어를 때문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what을 무엇 때문에 그리고 you를 당신은 그 다음에 brought은 원래 뜻이 가지고 오다거든요. 근데 의역을 할 때는 오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문장 이거 해석 방식이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물주구문이라는 걸 몰랐으면 이렇게밖에 해석 못해요.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근데 물주구문을 알잖아요?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왔습니까? 왜 너는 여기에 왔냐? 그래서 한 줄 띄우면 바로 아랫줄에 Why did you come here 있죠. 그 문장이랑 그 위에 What brought you here는 같은 문장이에요. 표시 잘 해놓으세요. 오른편에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같은 뜻이라는 거. 자, 이제 왼쪽 How tall is she? 그 여자는 키가 몇입니까? 키 물어볼 때는 how tall. 근데 tall이 형용사죠. 그래서 how는 당연히 부사예요. 의문 부사.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문장. 요게 이제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에 자꾸 들어두면서 익숙하게 하세요. What if를 밑줄 쳐요. What if를 밑줄 친 다음에 수거로 이렇게 외워요. What if는 뜻이 이거.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 가정법 배운 분들은 이거 한번 해봐요. 공부가 좀 된 분들은 거기 if에서 끝까지 괄호를 쳐봐요. 쳤으면
이게 바로 가정법에서의 if절이에요. 가정법에서의 if가 이끄는 절. 그러면 거기 동사를 보세요. we should라고 나왔죠? if절 속에 should가 나오면 가정법 뭐였나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가정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if절에 should가 나오면 가정법 미래 1번.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 미래의 일을. 실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미래의 일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정법 미래의 1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면 가정법에 if절이 나왔으면 주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절에 지금 이 what 한 단어만 남겨놓은 거예요. 주절의 일부가 여기서 생략된 거야. 근데 뭐가 생략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가정법이다라는 걸 알아둔 다음에 what if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외워둬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다음 줄. I don't know what to do. 이게 이제 부정사에서도 우리가 의문사를 한번 구별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올 테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이제 그냥 넘어가면서 하세요. what은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뒤는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do의 목적어 없어서 맞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근데 바로 아래 how는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뒤가 완전해야 돼. to do it. do의 목적어 있죠.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부정사에서도 혹시 이해가 안 됐던 분들,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구별 못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이요. What does the earth look like? 라고 나왔거든요. look like 밑줄 치고 뭐뭐처럼 보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like라는 단어 있죠? 이 like가 바로 전치사거든요. 이 like의 목적어가 맨 앞에 what이에요. 그러니까 what이 의문 대명사라 이 말이에요. 자, 해석이요. 지구가 무엇처럼 보입니까? 말을 의역하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이 쭉 보면 이것들이 이제 간접 의문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왼쪽에 의문문 보세요. Who doesn't know the fact? 의문문인데 부정문이죠. 또 바로 아래줄 봐요. Who knows the fact? 의문문인데 긍정문이죠. 이 두 문장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할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여기요. 지금 수사의문문. 반어적으로 강조한다는 거. 좀 전에 적어놓은 요게 이해가 되나 보라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부정문이라는 거 일단 명심하고 Who doesn't know the fact?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알다를 모르다라고 바꿨어요. 부정문 해석을 한 거야. 다시 한번 들어요. 누가 그런 걸 모르겠어? 이런 뜻이라고. 누가 그걸 모르겠냐? 누가 그걸 모르겠냐? 반어적으로 강조한 거라고. 그 말은 다 이 뜻이에요. 다 아는 일이지 누가 그런 걸 모르겠냐? 이런 뜻이라 이 말이야. 다 안다. 긍정의 뜻이요. 그래서 옆에 봐요. Everybody knows the fact랑 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누가 그런 걸 모르겠냐? 근데 이제 아래 거 긍정문이거든요. 그러면 또 수사의문문식으로 해석하면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냐?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떻게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반어적으로 강조한 거야. 그 문장이 긍정문이죠? 누가 그걸 알겠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해서 모른다 이 뜻이 된다고. 자, 그래서 옆에요. 누가 그 사실을 알겠냐? 옆에 보니까 Nobody knows the fact.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또 약간 돌려서 누구만 알 수 있는 거냐면 오직 신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이런 게 바로 수사의문문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또 이제 예문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문의 종류를 이제 쭉 구별을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수사의문문도 이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수사의문문까지.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특징은 바로 이거.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특징이 바로 이거까지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의문사는 이제 이 구별을 여러분들한테 하라 했어요. 의문 대명사 5단어, 의문 형용사 3단어, 구별 방법은 뒤에 명사 가지고 있냐 없냐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 의문 부사 딱 4단어였죠. 바로 이 품사 정확하게 구별을 해놔요. 관계사도 구별이 똑같아요. 관계사도 좀 이따가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간접 의문문이요. 간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요 두 의문문이 의문문의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의문문이 이 두 의문문이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문문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과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돼. 그러면 한 부분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의문문이 다른 문장으로 들어가서 문장의 요 5개 중에 한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근데 이 5개가 바로 뭐냐면 명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으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 이걸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지금까지 그 의문문처럼 어떤 문장이 아니고요. 간접 의문문은 바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 5가지 역할을 그대로 다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문을 어떻게 만드냐? 거기까지. 의문문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렇게. 자, 이제 바로 해요. 예문을 하나를 들어주면서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I don't know.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난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연습했던 그 의문문 있죠? 하나는, 탐이 그 여자를 싫어합니까? Does Tom hate her? 그 다음, 2번째. 이 I don't know라는 문장하고 또 2번째. 이거 의문사 있는 의문문으로 고칠 거예요. 그 여자를 몰랐을 경우에. 탐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Whom does Tom hate?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요 2문장. 자, 이렇게 해서 I don't know랑 이 밑에 있는 이 의문문을 합쳐봐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먼저 I don't know를 문장을 주절로 써요. 그리고 나서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이 의문문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로 요 네모칸 있죠? 요 네모칸에 이 의문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 네모칸을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옆에다가 정리해 줄 테니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라고요. 자, 또 I don't know랑 그럼 이 문장이랑 합쳐봐라.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I don't know를 써. 그리고 know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이 문장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애초에 이 문장은 다 평서문이죠. 그래서 다 마침표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Whom does Tom hate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네모칸이 바로 간접문. 그래서 다시 보세요. 지금은 목적어로 쓰이는 2문장을 예를 들어준 거예요. 다시 봐요. know의 목적어, know의 목적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이렇게 쓰이는 거. 이게 바로 명사절이라. 그러니까 간접문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은 됐죠? 자, 이제 해요. 이제 결론이에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이제 다른 문장이랑 합친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접속사가 들어가야지. 이제 해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써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접속사로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
자, 이 말을 놓치지 말아요. 한 번 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써요. 여기 if나 whether가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는 if를 썼어. 의문사가 있을 때는 그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방금 말을 잘 다시 들어요.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냐면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if와 whether가 이 뜻일 때, 그리고 의문사가 바로 이 경우에 이것들이 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인 거야.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형용사절 접속사.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의문사와 if와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사는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문사 관계사를 배우면서 접속사를 같이 배우고 있는 거야. 접속사를. 자, 그래서 이제 접속사 썼어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if를 썼어. 그럼 Tom does Tom hate her 여기다 쓰면 되죠. 또 여기도 whom을 썼으니까 does Tom hate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간접 의문문의 특징 중에 제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접속사를 썼어요. 그 다음은 뒤가 똑같아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명칭이지만 뒤를 어떻게 쓰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바로 평서문 어순으로 쓴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평서문 어순. 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해요. if를 썼죠. 그러면 does Tom hate her? 이걸 이제 평서문 어순으로 써주면 돼. Tom hates 이렇게 다시 her. 이게 끝이에요. 자, 해석이요. 나는 탐이 그녀를 싫어하는지 싫어하지 않는지 모른다. 자, 여기 의문사를 접속사로 썼죠. 그리고 나서 does Tom hate를 평서문 어순. Tom hates 이게 끝이에요. 나는 탐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봐요.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whom이라는 단어를 또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whom을 관계대명사로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whom은 의문대명사 whom이거든요. 그러면 의문대명사 whom과 관계대명사 whom은 어떻게 구별하냐? 그걸 하려면 지금 이걸 잘해두라 이 말이에요. whom을 누구를 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의문사인 거야. 나는 탐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관계사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데 관계사를 배우고 나면 이제 특징이 더 두드러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계사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의문사를 간단하게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요. 설명으로. 125페이지에 위에 간접 의문문. 이제 추가되는 설명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 수업 들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종속절이 될 때, 그때 이제 평서문 어순이 된다. 간접 의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종속절 밑줄 쳐놔요. 이 종속절이 바로 명사절이에요. 자, 다음 줄.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바로 간접 의문인데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다. 해서 이제 명사절의 역할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 여기는 이제 I don't know 해가지고 평서문처럼 써놨는데 여기 주절 자리에 think라는 동사가 있을 때 거기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say 등이 있을 때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유를 써놓으세요. 이유. 써놔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요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 때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어야 되는 거죠. 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예문 보세요. 6번째 줄. Do you know what he is? what이라는 의문사를 사람이랑 같이 쓰면 직업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what he is를 괄호를 쳐봐요. 이게 know의 목적어예요. 너는 그 남자가 직업이 무언지 아느냐. 그래서 알면 yes I do, 예 압니다. 모르면 no I don't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앞에 do you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속하잖아. 의문사 없는 의문문. what he is는 간접 의문문이고 맨 앞에 do you know 이거기는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럼 yes나 no로 대답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딱 맞아요. 물어보는 형태랑 대답이랑. 근데 바로 아래를 봐요. What do you think he is? 거기 think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쳐요. 만약에 윗문장처럼 what을 제자리에 뒀다고 해봐요. 그러면 do you think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윗문장처럼 do you know처럼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yes나 no로. 그래 놓고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봐요. what이 think 뒷자리에 있다고 하고 당신은 그 남자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응 그래.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직업이 뭐라고 생각한다? 직업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속사로 쓰던 의문사 what을 맨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What do you think he is? think하고 he 사이에다 별표 쳐놔요. 바로 이 자리에 what이 있었던 거예요. 윗문장을 참고로 보면 돼. 해석은 이제 윗문장을 참고로 하면서 너는 그 남자 직업이 뭐라 생각하냐? 그럼 대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그 남자 직업이 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그 남자 직업이 뭐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 남자 직업이 뭐 은행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의문사 있는 의문문으로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문장, 6, 7문장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문장 분석을 한 다음에 해석 연습을 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한 단계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간접 의문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인 것들이 거기에 예문에 쭉 나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 봐요. 먼저 첫 문장 Who did it? 요게 간접 의문문인데 주어예요. 두 번째 문장 Who did it? 요게 간접 의문문인데 주격 보어. 세 번째 문장 Who did it?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me가 간접 목적어. Who did it? 요게 이제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것도 간접 의문문. 다음 줄 as to 밑줄 쳐봐요. about하고 동의어예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who did it은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동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예문 처리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I don't know where. where부터 끝까지 괄호 쳐봐요. 이게 간접 의문문. 다음 문장. I don't know whom. whom부터 끝까지 괄호 쳐봐요. 이게 간접 의문문.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나 봐요. whom 밑에다가 쓰세요. 의문 대명사. 근데 바로 윗문장. where 밑에다가 써요. 뭐 또 좀 공간이 적으면 좀 뽑아서 쓰든가. 의문 부사.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설명하다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방식이 똑같아요. 의문 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의문 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분류거든요. 거기 의문 대명사 what, whom 뒤는 불완전해야 돼. 그 다음에 의문부사 where 뒤는 완전해야 되고 요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관련된 문법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기를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해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요. 자, whom부터. whom 뒤를 봐요. she met 뒤에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윗문장을 봐요. where 뒤를 보세요. she met him. him 밑줄 쳐요. 그 힘이 있고 없고가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윗문장은 힘이 있으니까 문장이 완전하잖아. 근데 아랫문장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 의문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관계사도 이 방법이 똑같아요.
관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126. 126페이지 보면 관계사라고 그래서 표 있죠. 그 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놔야 돼요. 근데 표를 잠깐 보니까 who, whose, whom, which 쭉 내려와서 that, what. that을 제외하고는 who, whose, whom, which, what. 의문 대명사랑 형태 같잖아요. 자, 쭉 넘겨봐요. 129페이지. 관계부사. 표를 보면 관계부사 쭉 있죠. 아래로. when, where, why, how. 의문부사랑 형태 똑같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내려와서 4번. 관계형용사. 두 단어만 적어놨죠. whose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whose가 또 소유격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whose, which, what. 세 단어가 의문형용사이기도 하면서 관계형용사다. 그리고 바로 아랫줄. 관계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했던 얘기 그대로 똑같잖아요. 자, 해서 이제 단어의 형태는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관계사 공부를 하기로 해요. 대신 이제 관계사 하기 전에 의문사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필요한 얘기들을 지금 먼저 해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